안녕하세요. 종로학원에서 수학을 담당하고 있는 수학강사 이명원입니다. 저는 오늘 1년 동안 수학 공부를 어떻게 진행하면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러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당연히 이제 제일 중요한 건 기출 문제겠지요. 그럼 이제 학생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건 기출 문제를 도대체 언제 끝내야 되고 얼마나 봐야 되고 이거이실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6월 평가원 전까지는 기출과 엔제 딱 한 권 정도만 풀면 된다고 봐요. 이제 수원과 수투와 선택 과목 이렇게 해서 3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3개당 한 권씩. 근데 이제 기출을 이제 푸실 때 우리는 이제 재수생이다 보니까 어떤 생각을 하실 수 있냐면, 아니 선생님, 저는요 이 기출을 어느 정도 다 알아요. 답도 기억나고요. 작년에 다 풀었고요. 라고 말씀을 해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는 관점이 좀 바뀌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소리냐? 기출 문제를 푸실 때 정말 그 기출에서 내가 얻어갈 만한 것들을 다 가져갔느냐에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그리고 이게 정말 앞에서 설명해 주시는 선생님들처럼 내가 설명이 되느냐에 포커싱을 좀 맞춰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선생님들이 수업 시간에 기출문제를 풀어주시게 되면 굉장히 깔끔하고 스무스하고 막힘이 없이 싹 하고 진행이 되거든요.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냐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도 그냥 이 문제 풀어봐 라고 했을 때 그냥 이게 슉 풀린다, 그러니까 나는 된 거다 라고 하실 수 있지만, 그게 아니고 그 선생님들처럼 이 줄로 넘어갈 때 정당성이 확보가 되느냐, 내가 왜 이 행위를 하는데 이제 내가 이 행위를 하는데 이런 이유가 있느냐 같은 거를 조금 더 판단하시면서 진행을 해주시면 풀었던 문제도 좀 새롭게 느껴지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과외를 한다고 생각하시고, 과외할 때 학생을 이해시킨다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기출문제를 좀 풀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기출을 풀기 전에 사실은 실전 개념을 한번 정리를 해야겠죠. 사실 기출만 푼다가 목적이 아니고 그 기출에서 이미 쓰여졌던 아이디어들을 얻어가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이걸 정리한 상태에서 풀었을 때 훨씬 더 효과적인 것을 이제 느끼실 수 있으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6월 평가원 전까지는 실전 개념 익히는 것과 기출 플러스 엔제 한 권, 딱 여기까지 풀어주시는 걸 목적으로 잡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이 다음인데요. 이제 이 다음에는 6월 평가원에서 나왔던, 그러니까 지금 뭐 작년과 재작년 이렇게 2년만 봐도 굉장히 이제 기조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것처럼 올해도 좀 바뀔 수 있거든요. 똑같을 수도 있지만 만약에 바뀐다면 이 6월 평가원이 끝나고 나서 이게 엔제나 이제 모의고사나 이런 데 반영이 될 겁니다. 이 6월 평가원이 반영이 될 거거든요. 맞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반영이 된 상태에서 9월 평가원 전까지는 뭘 해주시면 좋겠냐? 9월 평가원 전까지는 기출문제 재정리를 일단 한번 해주셔야 됩니다. 자, 전문항을 하는 게 아닙니다. 자, 이때 6월 평가원 전까지 열심히 풀었었던 그 기출문제들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 기출문제들에서 다시 한번 봐야겠다 라든지, 아니면 틀렸던지, 풀었는데 맞췄는데 엄청 오래 걸린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하셔가지고 이때 좀 다시 풀면서 계속 풀면서 깨달은 그것들을 다시 적용하고 다시 얻어가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때도 엔제를 좀 풀어주실 필요가 있겠죠. 자, 근데 이 엔제는 6월 평가원 이후에 나온 엔제를 풀어주시면 좀 더 좋을 것 같기는 합니다. 물론 이제 많은 좋은 엔제들이 있는데 그게 6월 평가원 전에 나왔다고 그게 반영이 안 됐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지금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모든 내용에 대해서 다 담고 있는 엔제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엔제들도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9월 평가원 전에는 모의고사를 좀 풀어주실 필요가 있죠. 모의고사는 이제 실전적인 감각을 좀 기르는데 당연히 도움이 됩니다. 자, 어느 정도 이제 엔제와 기출을 풀으셨다면 모의고사를 푸시는 것도 참 좋아요. 그러니까 엔제와 기출만 푼다
이제 시험 대비가 안 될 수 있거든요. 왜냐면 그 제한된 시간 안에 푸는 연습은 덜 되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고 모의고사만 푼다로도 이제 수능을 잘 보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내가 모르는 그 파트를 집약적으로 좀 공부하거나 이런 게 좀 부족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9월 평가원 전까지는 기출 재정리와 엔제 그리고 모의고사 9월 평가원 대비 모의고사 이런 거 나오는 거 있으면 그런 모의고사들을 좀 풀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9월 평가원 끝나고 수능 때까지는 뭐 하냐? 그때는 진짜로 9평까지 반영된 그 모의고사들을 조금 비중을 높이는 겁니다. 사실 하는 게 변하지는 않아요.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모의고사의 비중이 조금 높아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특히 막 예를 들어 내가 적분을 잘 못한다. 수학2에서 라든지 이렇게 특별하게 못하는 파트가 있다면 그 파트들 위주로 엔제를 좀 푸는 거는 당연히 도움이 되겠죠. 마지막까지 여러분이 조심하셔야 될 건 기출에 대한 거를 놓으시면 안 돼요. 사실 이 사설에서 나오는 모의고사나 엔제 같은 것들이 전부 다 당연히 평가원을 따라하는 거거든요. 따라한다라기보다는 이제 좀 말이 이상할 수 있지만 평가원의 이제 느낌? 평가원의 이제 아이디어 같은 거를 이제 나올 수 있는 법한 것들, 미출제 요소들도 다루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문제들은 나왔었던 포인트들을 섞어서 재구성하는 느낌입니다. 자, 그때 이제 이 엔제라는 것만 풀게 되면은 평가원과 좀 멀어지는 경우가 생겨요. 결국에 이 엔제나 모의고사 같은 것들은 평가원과 수능을 따라잡기 위한 문제이고 시험지이다 보니까 여기에 못 미치는 경우가 좀 많죠. 그런데 이제 엔제, 사설 엔제랑 모의고사만 풀다 보면 평가원에서 썼어야 되는 아이디어들이 이상하게 꼬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여러분 부탁입니다. 어느 정도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이제 기출은 진짜 됐다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사실 그게 거짓말이거든요. 특히 수학2나 미적분 같은 경우는 아직 저도 풀 때마다 새로워요. 엄청나게 많이 풀어봤지만 여러분도 어느 정도 뭔가를 얻었어요. 공부를 했어요. 그때 기출을 다시 풀 때 느끼는 느낌은 달라요. 수학, 국어, 다른 과목 다 상관없이 사실 아는 만큼 보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죠? 자, 아는 게 많아지고 적용할 수 있는 게 많아지고 체화된 내용이 많아지면은 다시 풀었을 때 얻는 게 더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탁입니다. 마지막까지 이 기출을 놓지는 마세요. 물론 비중이 줄어드는 건 괜찮습니다. 당연히 괜찮죠. 맨날 기출만 풀고 있긴 좀 그렇잖아요. 그죠? 너무 아는 문제가 될 테니까. 그러니까 비중은 줄이되 0까지는 가면 안 된다 라는 것만 명심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정리 한번 하자면 6월 평가원 전까지는 기출과 엔제 딱 한 권 정도까지만 풀면 되겠다 입니다. 자, 이 엔제라고 하면 사실 한 권당 한 100문제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출 플러스 300문제를 말씀드리는 거겠죠. 수원수특 선택 과목 이렇게 기출만 엄청 열심히 해라. 그 다음에 이 엔제를 풀면서 내가 기출에서 파악했던 그런 아이디어들, 개념들이 잘 적용되는지를 확인해봐라.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이유는 똑같다. 이 정도입니다. 기출 재정리해라. 그리고 엔제 풀자. 모의고사 풀자. 이 정도인데 반영이 된 것들을 좀 풀었으면 좋겠다고요. 마지막까지 기출을 놓지 말자입니다. 예, 여러분 정말 기출은 마지막까지 안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평가원과 수능이 최고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엄청난 성취가 있기를 바라며 이만 공부 방법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